기단이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기온과 습도가 거의 일정한 공기 덩어리. 즉 우리들도 끼리끼리 놀잖아요. 성격이 같거나 공부 수준이 같거나 한 사람들끼리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 덩어리도 기온과 습도가 거의 같은 놈들끼리 몰려다닙니다. 이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단. 자, 그런데 이 기단의 크기는 보통 작으면 반경이 400km, 큰 것은 2000km 이렇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단 하나가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날씨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기단의 성질을 알아보기. 자, 여기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은 대륙에 있습니다. 대륙에. 대륙성 기단은 건조합니다. 해양성 기단에는 습합니다.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성 기단은 건조하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은 건조하겠죠. 자, 그 다음 해양성 기단은,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해양성 기단입니다. 자, 습하다, 습윤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습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보다 남쪽에서 발생하는 기단은, 자, 저위도겠죠. 저위도에서 생긴 기단은 기온이 높습니다. 고위도에서 생긴 기단은 기온이 낮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 저위도는 양쯔강 기단 온도가 높겠죠. 북태평양 기단 온도가 높습니다. 고위도에서 생긴 기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은 온도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시베리아 기단은 한냉 건조입니다. 자, 차갑죠? 온도가 낮죠? 저온, 한냉 건조. 오호츠크 기단은 바다니까 다습이 되겠죠. 자, 차갑습니다. 한냉 다습. 그 다음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온난 건조. 자, 북태평양 기단은 여기는 고온 다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책에는 보통 온난 다습 이렇게 합니다. 고온 다습에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적도 기단 고온 다습인데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 때 이 기단이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자, 먼저 시베리아 기단은 성질이 한냉 건조죠. 춥고 건조한 날씨. 춥고 건조한 날씨란 뜻인데 우리나라 계절에는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5월, 6월 날씨, 오호츠크의 기단이 되겠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 한냉 다습. 서늘하고 습한 날씨.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14도, 15도 되는데 낮에는 30도까지 가죠. 한냉 다습. 자, 계절은 초여름이 되겠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까지를 초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죠.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자,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에 온난하면서, 그러니까 온도는 높으면서 건조하니까 우리가 감기가 들겠죠. 자, 그래서 감기 들 때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 온난 다습. 우리 책에서는 고온 다습으로 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자, 여름철, 무더위, 열대야. 이때가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자, 적도 기단은 고온 다습인데 태풍이 북상할 때 영향을 줍니다. 자,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이 녀석이 태풍을 몰고 옵니다. 적도 기단은. 그럼 우리 장마철은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확장하면서 그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내줘라 하고 서로 자리 싸움하면서 약 한 달에 걸쳐서 비가 옵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 여기 있습니다. 오호츠크 기단이 여기를 5, 6월 달 덮고 있는데
북태평양 계단이 이렇게 확장해서 세력이 확장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마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장마전선 또는 정체전선 그러는데, 자, 이게 우리의 장마철에 영향을 주는 두 기단이 오후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기압과 저기압을 설명하기 전에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조에 찬물과 따뜻한 물을 이렇게 색깔을 약간 넣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 여기는 온도가 낮은 차가운 물, 자, 여기는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사이에 있던 여기 이 칸막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앴더니 어떻게 되느냐? 찬 물은 밑으로, 따뜻한 물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찬 물은 밀도가 커서 이쪽 아래쪽 방향으로, 자,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서 윗 방향을 점령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색깔별로 보면은 여기는 차가운 물은 아래쪽에, 파란색은, 자, 붉은색 색소를 탄 뜨거운 물은 위쪽으로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그래서 이게 대류라고 하는 거죠. 대류. 그래서 이제 공기가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자,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대류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은 주변 기압보다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 기압이 높을 곳자, 높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한다. 낮을 저자, 기압이 낮다. 저기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이란 주변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시계 방향. 자, 중심부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합니다. 고기압에서 날씨는 구름이 사라지고 날씨가 맑아집니다. 자, 여기 중심부에서 보면 바람이 불어나가죠. 하늘에서 공기 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에서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옆으로. 자, 그 다음에 저기압은 주변에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며 중심부에는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저기압에서의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자, 중심부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중심부 쪽으로. 자, 주변에 있던 공기가 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공기 덩어리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자,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습기를 가득 머금은, 자, 여기에서 증발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습기를 가득 머금은 이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발생합니다. 구름. 자, 공기 덩어리가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기도 한다. 자, 여기 바람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가지고 넘버 원 하듯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게요. 자,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교실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주먹을 쥔 채로 엄지손가락은 교실 바닥. 그러면은 4개의 손가락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람의 방향 마찬가지. 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편 채,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중심부, 저기압 중심부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 4개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 그 방향이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이 있는 사람은 이 방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없는 사람만 이거 걱정하세요. 자, 등압선과 바람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일기도를 보면은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 등압선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부르냐?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휘어져서 봅니다. 왜? 지구가 자전한다고 그랬죠?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차이가 크고 바람은 강하게 분다. 자, 비스듬하게 휘어져 부는 거 이제 금방 고기압 저기압에서 방향을 알려줬죠. 직선으로 불어나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휘어져서 불어나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일기도를 한번 보면서 등압선이 무슨 모습인지 볼까요?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 101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1012 헥토파스칼이에요. 1022 헥토파스칼을 쭉 연결한 선. 1008 헥토파스칼 이렇게 연결한 선. 1004 헥토파스칼. 여기는 뭘까요? 1000 헥토파스칼이에요. 자, 여기 L이라고 써져 있는 게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저기압 중심이 우리 서울에 걸쳐 있네요. 자, 그래서 등압선은 어떻게 쓰느냐? 1000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여기가 1000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요. 자,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1013 1기압은 1013은 그릴 수가 없고 1012 헥토파스칼 이렇게 그리겠죠. 그 다음 1016 헥토파스칼, 1020 헥토파스칼, 1024 헥토파스칼이면은 여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저기압이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산동반도 이쪽은 1024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죠. 그러니까 고기압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쪽은 등압선 간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좁네요. 이쪽 서해안 쪽, 중국의 서해안 쪽. 이쪽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바람이 강하게.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다 그랬죠? 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자, 여기는 바람이 없어요. 같은 압력이잖아요. 1016 헥토파스칼, 1016 헥토파스칼은 같은 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간격이 넓을수록 바람이 약하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 이걸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선을 보겠습니다. 전선이란 성질이 서로 다른 기관들이 만나면 섞이지 않습니다. 자, 그 찬 공기는 더운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동하죠. 위로 이동하죠. 그래서 찬 공기는 더운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그 기단이라고 그랬죠. 기단. 큰 공기 덩어리. 찬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 덩어리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찬 공기가 속도가 빠르고 따뜻한 공기가 속도가 느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찬 기단이 뒤에 간 녀석이 앞에 간 녀석을 따라잡겠죠. 그러면 섞여야 될 텐데 섞이지 않아요. 찬 기단이 따뜻한 공기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던 따뜻한 공기는 들어 올려져요. 이렇게 공기 상승을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이 상공에서부터 지상까지 이렇게 어떤 면이 만들어져요. 접촉하는 면이. 이것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전선면.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파고 올라가죠. 들어 올려집니다. 찬 공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표면에 닿는 이곳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에 닿는 이곳을 전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전선면이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기는 경계면. 자, 하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면이 이렇게 하늘로 수천 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전선이란 전선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 자, 이렇게 전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날씨 배울 때 한랭전선, 온난전선, 뭐 폐색전선, 정체전선 할 때 이 전선이 지상과 만나는 요곳입니다. 자, 이 전선의 뒷부분에서 비가 오거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